시간 얘들아 바로 볼게요. 1, 2, 3, 4는 다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5번 여기서 뭐 5번도 아마 당연히 풀 수 있었을 건데 5번 같은 거는 뭐야? fx가 지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래. 자, 그랬을 때 0,f0과 2,f1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그래서 0,f0이랑 2,f1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와 곡선 y는 fx 위의 점 c,f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대. 그죠?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평균값 정리 물어보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결국 2-0분의 f2-f0 하면 되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랑 뭐랑 같은? 타임 c랑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은 그 다음 계산하면 어떻게 돼? 2분의 위에 있는 f2-f0은 뭐야? 여기 있는 상수항 플러스 2는 없어질 거거든? 맞지? f0은 요 부분 다 0 될 거 아니야. 그럼 2 넣으면 뭐가 돼? 8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거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fx 요거 미분해서 c 넣으면은 3c의 제곱 마이너스 6c다 이렇게 돼요. 그럼 요게 지금 는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요거를 옮겨주면은 3c의 제곱 마이너스 6c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얘를 곱을 지금 묻고 있으니까 곱이 뭐가 돼요? 근과 계소형을 쓰면 되지. 그래서 답이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겠어? 그래서 답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몇 번? 5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뭐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냥 이거 그냥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리면 되잖아. 그죠? 접어 올려가지고 연속성 체크하는 거는 좌우함 체크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볼게요. 7번은 두 함수 fx가 지금 구간정의 함수로 제시가 되어 있고 얘는 x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해서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구간정의 함수로 제시되어 있고 gx는 3x 플러스 k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 그랬을 때 함수 fx 곱하기 gx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라고 하잖아. 그랬을 때 상수 k의 값은 어떻게 되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fx처럼 이렇게 또 구간정의 함수 제시가 되면은 얘의 연속성을 또 의심해 봐야 되지. 그 의심은 어디서 해? 경계에서 항상 한다고. 맞죠? 그러면 fx에다 여기다 1 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되지. 밑에 요거에다 1 넣으면은 그냥 1 되죠. 그럼 다르지? 그러면 fx는 1에서 좌우 극한이 다르니까 얘가 fx가 불연속이야. 어디서? x는 1에서. 맞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이 gx 얘가 근데 두 개 곱한 함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되거든. 그럼 연속이 되려면은 이 gx가 어떻게 해야 돼? 얘의 불연속 지점에서 뭘 가져야 돼? 근을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그럼 뭐가 돼야 돼요? g1이 0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은 3 플러스 k가 되고 3 플러스 k가 0이 되려면은 k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1번. 그죠? 곱함수의 연속 내가 저번에 이야기해줬죠. 곱함수의 연속은 어떻게 체크하면 된다고?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 지점에서 곱한 함수가 근 가지면 된다. 거기서 인수 하나 가지면 된다고 했지. 맞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거 넘어가서 요정 오늘 꽤 쉽게 이때까지 시험 친 것 중에 거의 제일 쉽게 냈거든.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번에는 11번 한번 맞춰볼게요. 11번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함수 fx가 지금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두실수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면은 지금 함수 fx1 함수값 fx1과 fx2도 다르다라고 제시가 되겠어. 그래서 요걸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묻고 있잖아.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잘 봐봐. 여기서 x1과 x2가 다르면은 fx1과 fx가 다르다. 이거는 무슨 함수 조건이야? 1대1 함수 조건이지. 맞아요. 1대1 함수 조건이지. 1대1 함수 조건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성립하면 내가 또 어떤 얘기도 했어?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건 수화에서 하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걸 우리가 배우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3차 함수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거든.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에서 이렇게 되면은 음수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그 끄트머리 꼬다리를 보면은 함수가 쭉 감소하잖아. 맞지? 음영원들을 쭉 떨어지잖아. 감소하는 느낌으로 그려지는데 얘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쭉 이렇게 감소하는 느낌으로 얘가 그려질 거라고. y는 fx가. 맞아요? 요게 y는 fx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얘가 뭘 해야 돼? 오제 감소를 해야 돼. 감소 좀 위에다 놓을까요? 얘가 y는 fx인데 얘가 오직 감소를 해야 돼. 그럼 감소를 하려면은 이건 어떻게 돼야 돼? 미분했을 때 프라임 x가 우리가 구할 거잖아. 그지? 그럼 프라임 x 구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다 이렇게 되거든. 맞지? 괜찮아요? 그럼 요게 지금 2차 함수잖아. 그지? 2차 함수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거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 요렇게 가거나 맞지? 계속 음수인 값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감소하려면 도함수가 어때야 돼?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맞아? 기억나? 하면 알겠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이게 접하는 것 가지고 얘가 이제 허용이 되는 거지. 괜찮아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때 요 a는 뭐야? 요 a는 얘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잖아. 맞아요? 요 a가 어떨면 되는 거야?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을 구하라니까 그 값은 뭐가 되겠어? 0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12번을 한번 가져볼게. 12번 12번을 보면은 자 여기서 두 함수 fx, gx가 있대. 12번을 보니 fx, gx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곱하기 fx 요 함수값은 1이고요. 리미트 x가 얘도 1로 갈 때 2x 플러스 1분의 gx 요 값은 9분의 1이에요.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플러스 gx분의 fx 요거의 값은 어떻게 되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럼 뭐냐면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얘가 지금 수렴하는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맞아요? 리미트 요 극한식에 x 플러스 1 곱하기 fx라는 요 덩어리 우리가 요 덩어리대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지. 어디로 수렴해? 1로 수렴한다는 거. 그리고 2x 플러스 1분의 gx라는 요 덩어리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지. 어디로 수렴해? 9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죠. 맞아?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x 플러스 1 곱하기 fx와 2x 플러스 1분의 gx가 하나의 수렴 단위야. 수렴하는 단위야. 그지? 이렇게 저 덩어리가 수렴하는 거거든. 저 단위가.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은 요 수렴 단위를 요 수렴 단위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극한식 내부에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x 플러스 1 곱하기 fx가 수렴한다는 걸 알지? 근데 분모 분자에는 단독으로 fx가 있잖아. 이거 뭔가 불편하죠? x 플러스 1 곱하기 fx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 어떻게? 똑같이 x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요거는 리미트 x가 이제 1로 갈 때 x 플러스 1 곱하기 fx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gx 하고 여기 x 플러스 1 곱하기 fx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거든? 괜찮아? 그럼 여기서 지금 얘는 수렴하는 거 알고 얘도 이제 수렴하는 거 알아. 각각 1로 수렴하잖아. 근데 x 플러스 1 곱하기 gx는 우리가 뭔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모르잖아. 문제 조건에서 안 주어져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하기가 곤란하거든. 맞지?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요 x 플러스 1 gx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x 플러스 1분의 gx 요게 있으니까 요 수렴 단위를 만들어 주라고 했잖아. 맞아요? 괜찮니? 그럼 요게에서 봐봐. 요 식에서 분모 분자를 각각 뭘로 나눠줘? 2x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나눠주면 식이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잘 봐봐. 리미트 x가 이제 1로 갈 때 2x 플러스 1로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2x 플러스 1분의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2x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 fx 이렇게 되고 플러스 근데 gx는 2x 플러스 1 받으면 땡큐지. 2x 플러스 1분의 g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해져 있는 거는 일단 바깥으로 빼자.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는 2x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 fx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봐봐. 여기서 요거 이제 1로 수렴하는 거 알지? 맞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2x 플러스 1분의 gx는 9분의 1로 수렴하는 거 알잖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 바깥으로 앞으로 이제 빠져나와 있는 2x 플러스 1분의 1은 1 넣으면 3분의 1로 수렴하잖아. 여기에 있는 x 플러스 1은 2로 수렴할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냥 대입해주면 돼. 자, 대입해볼게. 잘 봐봐. 그럼 요거는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1로 수렴하지? 그럼 3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더 써줄 거 없죠? 끝. 그 다음에 2x 플러스 1분의 1, 요 세모친 거 요거 9분의 1로 수렴하지? 1 넣으면 요거 2 되거든? 그래서 9분의 2 플러스 9분의 2 하고 요건 이제 어떻게 돼? 요건 3분의 1 해서 이렇게 똑같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9를 곱해주면 3 더하기 2 해서 5분의 3이다 해가지고 답이 3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fx, gx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다음 함수인지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니네가 뭐 그냥 대충 대입해서 뭐 3f1은 1이니까 뭐 해가지고 뭐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 정확하게 풀려면 어떻게 한다고? 요 수렴 단위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식 내부에 직접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좀 식조작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산 이렇게 해주세요. 됐고요. 지울게. 자, 그 다음 바로 13번으로 넘어갈게요. 13번을 보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지금 3x-1 곱하기 즉 뭔가 요식이 조금 희한하게 돼 있어. x분의 3의 10제곱 플러스 x분의 3의 9제곱 해서 x분의 3의 제곱 플러스 x분의 3이래.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요 값이 어떻게 되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잖아. 맞죠? 자, 그럼 요거는 계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잘 봐봐.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여기 x분의 3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이 x분의 3이 계속 똑같은 문자가 반복해서 나와 있지. 맞아요?
동일 문자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면은 그 동일 문자를 뭐해? 치환해주면 좋겠죠. 치환을 해주세요. 자, 이런 거는 x분의 3을 쌤이 t로 치환을 해볼게. 그럼 치환하면은 치환한 문자에 대해서 기범아 졸지 말고 임마. 자, 치환하면은 치환한 문자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 극한을 이제 바꿔줘야지.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죠. 그럼 t가 어디로 가? 얘가 0으로 가야 된다. 그럼 얘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이제 어떻게 돼? 요게 3x 1이라 돼 있는데 x분의 3이 t잖아. 그치?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t분의 3이 되겠지. 괜찮나요? x분의 3이 t니까 x는 t분의 3이 돼서 요거는 이제 t분의 9 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괜찮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 보면은 요거는 t의 10제곱 플러스 t의 9제곱 플러스 쭉쭉쭉 해서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t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고. 괜찮습니까?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는 해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해가지고 이제 요식을 보잖아. 그럼 요식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통분을 시키잖아. 그럼 통분을 시키면은 이게 t분의 9-t다 이렇게 되거든. 맞지? 그리고 여기서 t의 여기에 있는 요식을 보잖아. 요식이 뭘로 묶여? t로 묶이지. 맞아? 그럼 t로 묶이니까 t를 하나 바깥으로 빼. t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t의 9제곱 더하기 t의 8제곱 해서 플러스 t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괜찮나요? 그럼 여기에서 t 바깥으로 뺐으니까 분모에 있는 t랑 탁 하고 나눠서 없어지잖아. 그죠? 아하. 그래서 요거 0으로 보내면 요거 9가 남고요. 요거는 이제 1 하나 남으니까 9 곱하기 1 해서 답은 뭐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 그죠? 자, 됐고요. 괜찮죠? 치환해서 보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14번 보면은 곡선 y는 x분의 1이 있는데 얘가 y는 x랑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대. 자, 그림부터 먼저 그려주면은 이런 건 항상 그림을 그려서 보셔야 돼요. 그림 안 그리면은 못 풀어. 그냥 그 도형인데 그림을 그려야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을 이제 a라고 하고 만나는 점 뭐겠어? 1,1이겠지? 그죠? 1 넣으면 똑같잖아. 그래서 1,1이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점 그리고 a가 아닌 곡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자 p를 쌤이 대충 여기라고 잡아볼게. p 여기 t,t분의 1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p, b라고 한대. 그럼 봐봐 여기에 이제 점 p가 있으면은 여기 점 p에서 y는 x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거든. 탁 하고 내렸어. 그랬을 때 요 길이가 이제 b래. 그랬을 때 PA 여기 PA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PA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PB의 값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묻고 있잖아. 맞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일단 먼저 여기서 PA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점이 다 주어져 있잖아, 그지? P 좌표 T, T분의 1이가 주어져 있고 A 좌표 1,1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P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쓰면 돼. 그러면 얘는 루트 T-1의 제곱 플러스 T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그죠? 되겠나? 네, 흘려가지고. 닦으세요. 자, 그래서 근데 요거를 여기에 있는 t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 요거 있지. 그럼 내가 통분해서 보면은 t분의 요게 1 마이너스 t의 제곱 되잖아. 맞지? 근데 이게 여기 있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똑같겠지 요게. 어차피 얘는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면 똑같잖아. 그럼 1 마이너스 t나 t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이 t-1의 제곱으로 묶이거든. 그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1 플러스 t 제곱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괜찮? 자, 그럼 그랬을 때 요것을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어차피 리미트 계산할 게 무한대로 가거든. t가. 그럼 1보다는 당연히 크겠지. t가. 그럼 요게 바깥으로 나갈 때 원래 절대값 붙어서 나가는데 그냥 t-1로 나가도 전혀 하자가 없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럼 t-1 그냥 나가고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괜찮나요? 자, 됐고. 그래서 이제 PA를 먼저 구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PB 길이를 구할 건데 PB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 요게 점 P에서 직선 Y인 X에다가 수선해발 내린 거잖아. 맞지? 근데 이 수선해발 얘가 여기서 수선해발을 내렸다라는 것은 수선해발 내려서 뭔가 길이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야기랑 동일하냐면은 점 P에서 요 직선 Y는 X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 괜찮나요? 그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게 뭐야? 요 점 B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점 P에서 어디까지? 직선 x-y는 0까지 거리 공식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하겠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맞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그대로 거리 공식을 써주면 어떻게 돼요? 요거 루트 2분의 해서 요거 그대로 넣으면 t-t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자? 이것도 원래 같았으면은 절대값 씌워야 되겠지만은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저거 당연히 양수되잖아. 발산하잖아. 맞지? 왜냐면 t는 점점 양수로 점점 커지고 t분의 1은 0으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어차피 절대값 씌워도 우리가 리미트 계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건 무조건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생략하고 써도 전혀 하자가 없지.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서 구하고자 뭐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PA는 뭐예요? 요거 쓰면 되지. t-1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PB잖아. 루트 2가 곱해진 이유가 있지. 여기 루트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거 빼주면 어떻게 돼? t-t분의 1인데 이거 내가 통분을 해주면은 여기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거든. 맞지? 괜찮나요? 알겠나? 자, 그럼 그랬을 때 자, 요거 어떻게 해요? 요거 딱 보니까 여기에 t-1 인수로 갖고 있고요. 여기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은 t-1 인수로 갖고 있잖아. 맞지? 왜 t-1로 묶을 수가 있어. 그럼 요거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1 곱하기 해서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해서 뭐 하시면 돼? t분의 t 플러스 1 요거 이제 빼서 계산을 하면 돼. 맞나? 그지? 근데 이게 뭔가 좀 계산이 좀 싫을 것 같잖아. 근데 이거 뭐 하면 돼요? 유리화하면 되지. 맞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더 계산 안 할게. 이 상태에서 유리화 해가지고 빼서 계산하면 요건 값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14번 됐고요. 자, 14번 넘어가고 이제 15번으로 갈게. 야, 오늘 지금 내가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또 좀 끼어들어서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줘. 이 정도는 다 알고 넘어가야 돼. 다음 주 되면 이제 당장 시험이잖아. 다 다음 주인가? 2주 뒤인가? 다음 주잖아. 그러니까. 저 3시 빨리 하고 어때요?
얘 시험 준비 잘 돼가나? 네? 시험 준비 잘 돼가나? 모르겠어요. 아니 뭘 맨날 뭐 물어보면 모르겠대. 어? 아니 수학 말고 다른 거는 뭐 어떤데? 다른 거요? 다른 거는 좀 괜찮나? 아 괜찮아. 안 괜찮나? 왜 안 괜찮은 거 같은데? 네? 아니 그러니까 왜 안 괜찮은 거 같은데? 수업 열심히 안 들어서. 학교에서? 응. 수업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 수업이 왜 재미없잖아. 아니 근데 전보다 열심히 들었는데. 응. 그래도 많이 안 들어. 그래도 많이 안 들었어? 네 버리면 안 돼요. 버리고 싶슈. 아니 근데 응. 그 개념 플러스 영어 풀면은요 그 영화 괜찮거든요. 응. 근데 진짜 이거 한번 치면은 별로 안 좋게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걸 어렵게 내는 게 아님. 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어려워하는 파트를 다 모아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뚫어내야 돼. 물론 쉽지 않은 것도 이해는 가는데 이거 뚫어내야 돼. 여기서 한 80점 나와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거. 내 시험에서 결국에 내가 좀 어렵게 내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 시험에서 한 80점 정도 나와줘야 돼. 이게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은 이 정도에서 80점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어차피 수능 칠 거다 얘가. 맞잖아. 수능을 칠 거잖아. 근데 그때 가서도 되게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랑 이게 아주 또 별개가 아니거든. 똑같아. 수능 공부랑 뭐 왜냐면 어차피 내가 니네한테도 계속 누누이 1학기 때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니네 1학기 때 없었지만은 이게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랑 별개가 아니거든. 내신 공부 어차피 다 모의고사 문제 나오잖아. 아니 수능형 문제가 나오거나 그렇잖아. 수원수도 다 그러거든. 별로 다를 게 없어. 물론 수능형 문제를 뭔가 풀겠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더 추론형 문제들 들어가는 것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그때 가서 훈련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한 좀 과정이 있는 거지. 과정이 있는 문제들인 거지. 그래서 좀 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원래 앞서서 그래서 뭐 내가 중간중간에 그 개념 한 번씩 정리는 해주지만은 뭐 또 모르겠다고 하면 또 정리를 해줄 거고 그러지만은 내가 앞에서 뭐 개념 설명해 줄 때 이제 했던 이야기들 있잖아. 거기에 사실 내가 푸는 그 이야기들이 다 녹아져 있음. 지금 문제 풀이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아마 너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문제 풀 때 하는 이야기를 결국 했던 얘기 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했던 얘기를 또 한다는 게 풀었던 문제를 또 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사실 똑같은 틀을 갖고서 계속 그냥 접근할 수가 있거든. 그 문제를 접근하는 틀이 바뀌진 않아. 접근법이. 물론 포장지는 조금 다를 수 있지. 근데 그 틀만 사실 좀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좀 체화가 되면은 정말 다 풀 수 있어. 내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냥 그런 거잖아. 제일 대표적인 게 뭐 너희들 기억날 만한 게 뭐 미분계수 뭐 이런 거 나오면은 항상 평균 변화율 꼴을 만들려고 하잖아. 그럼 뭐 그 미분계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제시되든 간에 항상 그걸로 풀 수가 있다 얘가. 맞지? 내가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푸는 거 보여준 적 없잖아. 직전 시간 저번 주에 로피탈로 푸는 거 맞지? 그냥 한번 이거 그냥 보여준 게 다고 그냥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다 평균 변화율로 맞춰서 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내가 얘기함에 있어서 내가 항상 그런 접근법은 맨 앞에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 내가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업을 들을 때 잘 참고를 해서 들으면은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도 그걸 뭔가 떠올리면서 풀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분류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미분계수 문제네. 그러면은 이때는 선생님께서 평균 변화의 구조 맞추라고 했어. 그러니까 평균 변화의 구조 맞춰야지. 그래서 착착 푸는 거.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같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있잖아. 응? 좀 그러니까 내가 좀 조금 쉬운 표현을 내가 조금 딴 얘기 잠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있잖아. 접방 문제가. 지금 접방 문제에서 내가 개념 설명해줄 때 어떤 얘기냐면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제시될 수 있는 총 3가지 유형을 설명을 해줬잖아. 어떤 거 설명했어? 이게 이 곡선이 있으면은 여기 위에 점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지. 맞아요. 그래서 곡선 위에 점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그냥 바로 여기서 미분계수 계산해서 접선의 방정식 세우면 된다고 했잖아. 왜냐면 미분계수가 접선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 위에 점이 주어지면 바로 접방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지?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이거는 이제 점이 주어지는 경우고 이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기울기가 는 m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지. 맞아? 그럼 이 기울기 그럼 여기서는 결국 뭘 해야 돼? 이거 프라임 x는 m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해가지고 접점 찾은 다음에 그죠? 이거 접방 구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렇게 풀면 되는 거고. 또 마지막은 뭐야? 이제 곡선 밖에서 곡박점 주어지는 경우 있다고 했지. 이 곡박점 주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해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풀라고 했었지. 곡박점 뭐예요? 요거 a, b라고 잡고 요 위에 점을 접점을 t, t라고 잡으면 평변이랑 미계 같다라고 잡아서 내가 풀라고 했었지. 그래서 t-a분의 ft-b는 프라임 t다. 이거 해가지고 그지? 그러면은 에어컨 좀 피자. 내가 너무 더워서 그래.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가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어? 그래서 총 몇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했어? 총 3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했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접방 문제 풀 때도 별걸 생각하는 게 아니야. 많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야. 딱 요 3가지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럼 그래서 접방 문제가 주어지잖아.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유형 안에서만 풀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착착착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 알겠니? 그래서 이게 그냥 이거를 니네들이 매번 새로운 유형이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접근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외우면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할 때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매번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각 유형에 대한 뭔가 접근법을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풀이 방법을 아예 답지 보고 어떻게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해서 그러니까 뭔가 풀이법을 외우려고 하면은 그 공부량이 너무 많아져. 줄어들지가 않아. 왜냐면 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냥 수십 개, 수백 개로 그냥 복제를 해낼 수가 있거든. 내는 사람 그거에 따라서는. 그럼 내가 그 뭔가 문제의 겉보기가 좀 다른 거라고 해서 거기서 각 유형에 대한 해법을 다 외울 거야? 그건 못하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공부는 사실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수학 공부는 안 돼. 그건 힘들어. 처음에 이제 그냥 좀 뭐 센 정도 풀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거야. 이상적인 방향.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맞춰가지고 착착착 푸는 게 제일 이상적인 공부 방향이에요. 그래야 공부 양이 줄어들어. 공부 양이. 알겠지? 들이는 노력이 줄어든다고. 처음에 답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각 유형에 대한 해법을 조금 외워서 푸는 게 처음에는 조금 쉬운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긴 하거든. 왜냐면 그것만 따라가면 풀리긴 하니까. 답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그게 너무나 생각보다 수학 공부라는 게 유형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어려운 길이구나. 공부를 할 게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는 15번 볼게요. 가족분 보면은 우함수잖아, 맞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함수라고 하는데 가족권에서는 요거 우함수예요. 우함수 조건. 우함수 조건이고, 요거 우함수면은 이 다항함수가 이 4차함수가 무슨 차항만 있는 거야? 짝수 차항만 있는 거지. 맞아요? 내가 짝수 차항만 오직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fx라는 다항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에 있는 것대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럼 첫 번째 f2는 요거는 16 더하기 4a 더하기 b인데 요게 이제 마이너스 12라고 해. 그러면은 4a 더하기 b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8이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프라임 2가 0이라고 하잖아. 이게 연립하면 끝나거든. 그럼 프라임 x는 뭐가 돼? 미분하면은 4x의 세제곱 플러스 2ax잖아. 그럼 여기다가 2를 넣으면은 프라임 2는 32 더하기 4a가 되고 요게 는 0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8이 돼. 그럼 a가 마이너스 8이 되면은 요게 대입하면 마이너스 32거든. 옮겨주면 뭐가 된다? b가 4가 된다. 그럼 fx가 나오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f1이잖아. f1이라는 것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거든. a 더하기 b 하면 뭐야? 마이너스 4죠. 그럼 1 더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시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가족권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인 거지. 나는 그냥 계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항함수인데 우함수면은 무슨 차항만 존재한다고? 짝수 차항만 존재한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식작성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나 조건으로는 그냥 계산 쭉 박으면 되는 거지 뭐.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6번이 식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하나 따라하면 되거든. 이 프라임 2가 플러스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게 h분의 fx-h 마이너스 fx다. 그랬을 때 이게 2x의 세제곱 플러스 ax 그랬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 그렇지? 자 그럼 봐봐.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요식을 먼저 처리를 좀 해주면 좋겠잖아. 근데 x 마이너스 여기 딱 봐도 이제 도함수정이지. 도함수정이 괜찮아? 이게 도함수정이거든. 근데 그랬을 때 여기서 평균면을 구조 맞춰줘야 되지. 그럼 x 마이너스 h에서 x를 빼면은 마이너스 h가 남아야 되잖아. 그럼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h를 써줘. 이렇게. 그럼 분자에도 마이너스 1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뺀다. 괜찮나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좌변이 f'2 해서 이 쓰고 마이너스 요게 f'x니까 f'x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ax다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x는 2를 대입을 하잖아. x는 2를 대입하면은 좌변이 0이 되거나 그럼 0은 16 더하기 2에 이렇게 되니까 a가 뭐가 돼? 마이너스 8이 된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지?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여기서 뭘 보냐면은 지금 그럼 프라임 2 곱하기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다라고 이렇게 쓰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주어져 있는 게 뭐가 주어져 있어? 봐봐. f 지금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f 프라임 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그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지금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f 프라임 마이너스 이제 f 프라임 2랑 같으니까 여기다 뭘 대입해 보겠어? x는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보일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잖아. 그럼 좌변이 뭐가 되냐면은
이게 F'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좌변이 그지? 마이너스 2 넣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해가지고 F' 마이너스 2 F' 요거랑 똑같다고 하거든? 요거는 아하 2F'2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고 좌변에 있는 식을 그지? 그러면은 이제 우변에 있는 식은 뭐가 돼? 요게 마이너스 16이고 더하기 16 되니까 이거 0 되겠네. 그래서 F'2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죠? F'이가 0이 돼요. 그럼 위에 있는 요 식을 요게 이제 그럼 날라가 버리는 거잖아. F'이가. 그럼 결국 F'X는 양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8x가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 궁금한 게 F'1이니까 여기다 1, 2 하면 되지. 그래서 답은 6이 되겠네. 3번. 오케이? 되겠죠? 이번에 이 정도로 처리하시고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 이제 8번 한번 맞춰볼게요. 18번. 자, 18번을 보면은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1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여기서 가조건을 보니 모든 항의 개수는 정수래. 뭐 그렇겠지. 이거는 뭐 좀 이따가 구할 때 하면 되고 나 조건을 볼게. 나 조건을 보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 마이너스 x 제곱이 f 마이너스 4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무한대로 가는 건 뭘 결정해서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주지. 최고차항. 얘는 최고차항에 대한 무슨 정보를 줘? 차수와 개수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했잖아. 맞아요? 왜냐면은 일단 차수가 같아야 수렴하고 그때 수렴하는 값이 개수 비로 수렴하니까 차수와 개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거든. 근데 지금 분모가 지금 1차잖아. 그럼 분자도 1차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fx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거지. 근데 개수가 뭐야? f 마이너스 4 요로 가야 되는 거니까 f 마이너스 4 곱하기 x 하고 나머지는 내가 지금 뭔지 모르잖아. 그럼 요게 플러스 a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겠어요? 왜냐면 뒤에 상수하면 내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 그냥 플러스 a라고 두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니? 알겠어? 자,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뒀는데 그럼 내가 fx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이제 마이너스 x로 옮겨주면 x제곱 플러스 f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a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그럼 x에다가 내가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잖아. 마이너스 4 대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f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이거랑 뭔가 적절히 연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이너스 4 대입을 하면은 좌변이 f 마이너스 4 될 거고 우변은 16 마이너스 4 f 마이너스 4 하고 더하기 a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걸 이제 옮겨주잖아. 그러면은 f 마이너스 4라는 것이 뭔지가 나와. f 마이너스 4라는 것이. 왜 이거 옮겨주면 5f 마이너스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f 마이너스 4는 뭐가 돼? 5분의 a 플러스 16이다 이렇게 될 거다.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5분의 a 플러스 16 요 구한 것을 이제 다시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거지. 대입을 해주면은 이 fx라는 식은 뭐가 되냐? x제곱 플러스 5분의 a 플러스 16 곱하기 x 하고 플러스 a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fx가. 그지? 괜찮아? 근데 이제 fx를 이렇게 썼는데 그랬을 때 이제 다조건을 보자. 내가 다조건 여기다 쓸게. 다조건을 보니까 함수 fx분의 1이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하거든. 연속. 맞나요? 근데 이게 지금 분수함수잖아. 맞지? 근데 이 분수함수가 연속이 되려면은 분모에 있는 요 식이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분모에 있는 이 fx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분모에 있는 fx가
절대로 0이 안 된다라는 것은 자 여기 해석할 거야. 잘 봐봐. 분모에 있는 fx가 절대로 0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x값을 넣더라도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0이 되는 x가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지. 맞죠? 근데 그 말인 즉슨 이 fx가 실근을 가져 안 가져? 실근을 안 갖는다는 거거든. 맞아요? 분수함수가 연속이려면은 우리는 뭘 체크하면 돼? 분모를 체크하면 돼. 맞아? 왜냐면 분수함수 분모가 0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잖아. 분모가 0 되면은 그 분수가 정의가 안 되잖아. 그지? 0분의 1 이런 거 정의돼? 안 되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수함수가 주어지고 그 분수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따지라고 하면은 분수함수가 0 되는 지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는 거야. 0 되는 지점이 있으면 나가린 거고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연속이 0 되는 지점이 항상 없으셔야 된다고. 있으면은 0분의 1 이렇게 돼버리니까 연속 있다고 뭐 이야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자, 그럼 fx가 얘가 실근을 안 가져야 되는데 근데 얘가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실근을 안 가져? 이거 실근이 없어? 그럼 내가 2차 함수에 대한 실근 판별은 뭘 써? 판별식을 쓰잖아. 맞지? 요거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괜찮나요? 아하. 자, 그래서 D가 어떻게 돼야 돼? D가 결국 이거 쓰면은 5분의 A 플러스 16의 제곱 이제 판별식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다고. 맞죠? 괜찮아요? 0보다 작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절하게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뭐 계산하는 방법은 분모가 이게 어차피 제곱을 하잖아. 이게 25잖아. 그래서 양변에 25를 곱해줘. 근데 A 플러스 16제곱 나오니까 A 제곱 플러스 32A 되거든. 여기다 25 곱하면은 100이잖아. 맞지? 그 마이너스 68A 될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68A 하고 플러스 256이다 라고 쓰는 거지.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64, 4 이렇게 써서 얘가 인수분해가 돼. 그럼 A의 범위는 4에서부터 64까지거든. 그지? 맞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고르냐면은 우리가 F1의 최대값이 궁금하거든. F1의 최대값. 그럼 A 값이 어떻게든 제일 크면 좋잖아. 맞나? 제일 크면 좋은데 지금 가 조건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모든 개수가 정수라고 하지. 맞아요? 그럼 상수항은 A 값 그냥 정수로 고르면 되기 때문에 더 고려할 게 없고 문제가 되는 거는 1차항 개수잖아. 여기 5분의 A 플러스 16이지. 그럼 요거 우리가 분자에 있는 식 5의 배수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그럼 요거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그럼 제일 큰 거는 뭐가 되겠어? 요거 59 대입하면 되겠네. 그죠? A가 59면 되겠지. 맞아요? 63은 안 되거든. 63 대입하면 이게 79되니까 안 되잖아. 그지? 59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A가 59일 때 최대일 거고 A가 59일 때 fx는 뭐야? 대입하면 x제곱 59 대입하면 여기가 뭐가 돼? 75가 되니까 나누면은 5로 나누면은 15지. 그래서 플러스 15x 플러스 59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 넣으면 답이죠. 1 넣으면은 60 더하기 15니까 답이 75. 4번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분수함수가 연속이려면은 항상 뭘 체크하면 돼? 분모가 0이 안 돼야 되겠구나. 분수함수는 분모가 항상 중요해. 분모가. 알겠어? 분모가 항상 무슨 근 가져야 돼? 허근 가져야 된다고. 허근. 알겠니? 얘 실근 가지면은 0이 될 수도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한번 20번 같이 볼게요. 이거 20번 그냥 다이렉트로 되는 그냥 극한 문제거든. 이런 거는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니까 잘 보세요. 봐봐.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베타 요거의 값을 구하래. 그럼 여기 근데 여기에 있는 알파 베타가 어떤 알파 베타냐면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에 해당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잘 보면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 얘의 부실근이 이제 알파 베타니까 근과 계수할 관계를 쓰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 그죠? 그럼 이걸 기반으로 뭔가 할 건데 자 이것도 쌤이 계속 하던 얘기 있지. 이거 이렇게 분호가 돼 있어. 분호 있어. 분호 있고 이렇게 뺄셈 있잖아. 그럼 쌤 뭐 항상 뭐 하라고 했어? 유리화 하라고 했지.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하면은 이거는 리미트 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정도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베타 하시고 위에 요거에서 빼면 어떻게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남지. 맞아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남습니다. 그리고 루트 x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거는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겠어? 요게 루트 x니까 2분의 1차거든. 근데 분모도 2분의 1차고 분자도 2분의 1차지. 맞아요? 그럼 요게 어디로 수렴해? 무한대로 가면은 개수 b로 수렴한다고. 요거는 루트 1 더하기 루트 1 하면은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뭐가 되겠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남겠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야? 여기에 있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구하면 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여기에 지금 근과 계수할 관계가 있잖아. 그러면은 근과 계수할 관계를 활용을 하는 거지.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되거든. 그럼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16이고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이니까 하면 플러스 10이 돼서 요 값이 28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 루트 28은 2루트 7이지. 그대로 대입하면 답은 루트 7이다 해서 1번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죠? 이 정도는 충분히 할만하지.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21번. 자, 21번을 보면은 곡선 y는 절대값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서로 다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하거든. 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거는 그림을 그려서 보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알겠어? 자, 그럼 요거 그림 어떻게 그리냐? 자, 일단 지금 요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절대값. 그럼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범위부터 나와요.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이거 맞아? 그래서 요거 x가 0보다 작을 때를 먼저 보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갈 거니까 마이너스 x 곱하기 x 플러스 1.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어떻게 돼? 그냥 나가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그죠? 기억나? 그럼 그랬을 때 요거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요게 x축이고 요거 y축이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0이거든? 그러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지? 기억나? 그리고 나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게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게 다시 접어 올라가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고. 괜찮아요? 그지? 그래서 요거 그래프가 이거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네. 마이너스 1이고 여기 0이고. 그랬을 때 지금 기울기가 3인 서로 다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기울기가 3인 접선 어떻게 그리겠어? 여기에 이렇게 하나 끄이고 여기도 뭔가 이렇게 하나 끄이는 이런 모양새로 아마 그려지겠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도 기울기 3인 접선, 여기도 기울기 3인 접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접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은 뭘 구해야 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맞아? 그러면 얘가 평행한 거니까 접방을 각각 한번 구해보자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왼쪽에서 요거 적방 먼저 구해볼게. 알겠죠? 자, 왼쪽에 있는 거.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지금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거든. 0보다 작을 때 있는 함수가. 요거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요게 3될 때를 보면은 x가 마이너스 2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요때 좌표는 뭐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야? 2지. 요게 돼. 그럼 그랬을 때 요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 여기에 있는 요 접방은 y는 3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된다고. 그리고 요게 3x 플러스 8이 되겠지. 그죠? 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 알아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요 접방 구해야 되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어떤 여기서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냐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지금 우리가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한 접선을 구했으면은 다른 접선은 접선까지 다 구할 필요가 없어. 계산할 필요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서 접점을 구하잖아. 그럼 어차피 이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 뭘로 할 수 있냐면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그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거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오케이? 그럼 우리의 이제 목표는 뭐가 되는 거야? 요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요 접선의 접점을 구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접점으로부터 요 접선까지 거리 공식 쓰면 되거든. 그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뭐가 돼? y는 x제곱 플러스 x야. 요거는 그럼 미분하면 뭐예요? 2x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요게는 3될 때는 x가 1이겠네. 아하! x가 1이네. 그럼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은 여기가 이제 1,2가 되겠지. 그죠? 맞나? 그럼 구했어. 아하! 그럼 내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요 거리 d를 구하기 위해서 위에서 구한 요 접선의 방정식이 있지. y는 3x 플러스 8. 그래서 요거 y 옮겨주면은 3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은 0이랑 뭐 사이의 거리? 1,2 사이의 거리. 요것만 구해주면 끝난다. 그럼 d는 뭐가 돼? 거리 공식 쓰면은 루트 10분의 1,2 대입하면 몇이에요? 여기 6이고 빼면은 4 되겠네. 4 더하기 8 하면 여기 12가 되겠죠. 6이었는데요. 아? 6이었는데요. 왜? 아 맞네. 아 미안. 9가 되겠네. 9. 그지? 아닌가? 1,2 맞지? 네. 그래서 1,2 대입하면 뭐야? 3 빼기 2니까 1 더하기 8 하면 여기 9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게 뭐야? 뭐 왜 계산이 안 되지? 내가 뭐 계산 잘못했냐? 저도 계속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걸로 나왔어? 루트 10 있어 그냥 5번 체크했는데 다 맞았어? 다 5번이에요. 잠시만. 답이 좀 이상한데? 요거는 요게 맞거든? 선지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루트 10분의 9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좀 뭔가 문제가 좀 이상하네. 요거 일단 이 정도로 할게. 마지막으로 22번까지만 하고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우리 개별로 내가 좀 봐줄게요. 다 지워야겠다. 그래서 그런 접근법을 계속 숙지하고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공부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생각보다 아예 못할 건 아니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될 거야. 사실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진짜 그래. 그러니까 물론 이게 가르치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적어도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오면은 그 부분은 니들이 확실히 좀 부담이 덜 할 거야. 이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는 해줄 수 있어.
자, 그래서 가족권을 볼게. 가족권 보니까 22번 문제 일단 읽어보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래. 그지? 3차, 일단 그래서 3차고. 그래서 프라임 2에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할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하래. 그래서 가족권을 보니 함수 fx의 최고 차항 개수가 1이고 f0은 1이래. f0은 상수항이잖아. 맞지? 상수항이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되냐? fx, 요 가족권으로부터 fx를 대충 x의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더하기 bx 하고 플러스 2다 이런 정도로 내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조건을 보잖아. 나조건을 보면은 이게 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2분의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지? 맞아요? 요걸 해석을 하라고 하거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잘 봐봐. 이게 해석하는 게 좀 되게 재밌거든. 나름 재미가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요게 일단 x 플러스 2분의 fx라고 돼 있지. 그럼 니들이 일단 생각을 해봐도 뭐 알겠지만은 이게 가족권에서 구한 요식을 분자에 그대로 올려놓으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 망해. 맞잖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지 않겠어? 맞지? 그냥 그대로 올려놓으면 망하거든. 그대로 올려놓고 이제 뭐 하지? 저 분수식 그냥 그대로 두잖아. 그러니까 올려놓는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올려놓고 아무 짓도 안 하면 망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여기서 나 같으면은 보통 이런 분수식에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분모에 있는 요 x 플러스 2라는 요 식이 있지. 요 식의 제곱을 제곱을 양변에 곱해볼 것 같아. 알겠어?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어려워. 왜냐면은 저 x 플러스 1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거든. 애들이 보통. 그리고 분모 있는 거에 또 불편하잖아. 사실 분수식 자체가. 그럼 저 x 플러스 1을 없애줘야겠는데 그냥 x 플러스 2를 곱하려니 부호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잖아. 부호 때문에. 맞아? x 플러스 2가 양수일 수도 있고 맞지? 음수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우리가 x 플러스 2의 제곱을 곱해주면 항상 양수니까 부호신경 안 써도 되지. 부호신경 쓰는 이유가 뭔데? 이 부등식이기 때문이잖아. 그치? 근데 제곱을 곱하면은 부등식의 부호 방향을 부등식 방향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 제곱을 곱해. 그럼 이건 x 플러스 2 곱하기 fx다 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 여기까지 되겠어? 따라오겠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에서는. 그럼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이제 요 식이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거든. 맞지? 4차 함수.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은 우리가 fx라는 식이 어쨌든 뭔가 3차 함수인데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인수분해가 될 건데 얘가 전에 한번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줬어. 최근에 어떤 얘기 해줬냐면은 이렇게 뚫고 가는 경우가 있고 반산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뚫고 지나가긴 한데 접하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가 x축과 만나는 점을 다 이제 a라고 둔다라고 하면은 이것처럼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경우는 차수가 1차인 경우라고 했고 반사돼서 지나가는 경우는 2차라고 했고요. 맞아? 뚫고 지나가긴 하는데 접하면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경우는 3차인 차수라고 했어. 맞아요? 기억나? 규범이가? 하연이가? 이렇게 되거든. 근데 봐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맞지? 그럼 항상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적어도 뭔가 반사해야 되겠지. 뚫고 지나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얘가 그래서 홀수 차수를 갖고 있는 인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될 거라. 맞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 x 플러스 2 곱하기 fx라는 요 방식이 일단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갖고 있잖아. 맞아요? 그럼 그랬을 때
요 fx도 뭘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래야 요 전체로 봤을 때 x 플러스 2의 제곱을 인수로 갖겠지. 그죠?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이렇게 반사돼서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f-2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져야 되거든. 그지? fx가 그래서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져야 얘 전체가 x 플러스 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맞지? x 플러스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반사돼서 지나가는 거고 반사돼서 지나가야 0보다 크거나 같거든. 동의하겠어? 됐어요. 잘 봐봐. 그랬을 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요걸 여기다 넣어.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는 정리하면은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b를 좌변으로 옮겨주면은 b라는 것은 2a 마이너스 3이 돼. 그치? 괜찮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나와. 그래서 요거를 fx 요 식에다 넣어주잖아. fx 식에다가 넣어주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ax b 자리에 이거 넣어주면은 2a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거든. 그죠?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인수분해를 해봐. 조립제법을 써서 요건 1 a 2a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고 1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4 하고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아하 그러면은 결국 fx라는 것은 x 플러스 2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아? 그지? 맞지? 그러면은 요 식이 요 fx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봐. 알겠어? 요 x 플러스 2 곱하기 fx에다가 그럼 x 플러스 2 곱하기 fx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하시고 이제 여기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고.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눈여겨볼 거는 뭐냐면은 얘는 제곱이 이제 됐으니까 얘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얘가 문제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요거는 어때야 되겠어? 요거는 얘도 중근을 갖거나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면 얘가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에서 접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실근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 이렇게 내려가 버리겠지. 그런 거 우리가 원해 안 원해? 안 원한다고. 그럼 어떻게 원해 우리는? 요 부분이 이렇게 좀 들어 올려졌으면 좋겠어. 그지? 들어 올려졌으면 좋겠다.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적어도 접하거나 아니면은 붕 떠도 사실 땡큐인 거지. 맞아요? 접하거나 붕 떠도 땡큐라고. 그러면 접한다라는 것은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고 붕 뜬다라는 것은 실근을 갖지 않는 거잖아. 맞지? x축과 교점이 있어야 실근을 갖는 건데 붕 뜬다라는 건 실근을 갖지 않는 거니까 얘가 허근 갖는 거거든. 맞지? 그럼 요거 두 개 합쳐주면 요게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D는 a-2의 제곱해서 마이너스 4 하시고 이건 a제곱 마이너스 4a 돼가지고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지. 그럼 a는 0에서부터 4까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 이제 했잖아. 그럼 요거 갖고서 이제
프라임 2 해가지고 최대치에서 구하면 답 나오겠지. 그죠? 이 A 범위가 있잖아. 근데 fx도 이게 A에 대한 식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대입하면 뭔가 A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거든. 프라임 2가. 그럼 요 범위에 맞춰서 최대치에서 구하면 답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문제도 좀 나름 잘 짜여진 문제지. 오케이? 자, 됐고요. 자,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개별 좀